이번에 우리 여기 켤레근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남은 게 요거하고 두 개인데 이 연립 방정식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연립 2차가 나오는데 연립 1차 방정식도 뭐 문제로 나오자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연립 1차 방정식은 혹시 그런 거 봤나요? 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짧게 보고 가자면 연립 1차의 경우엔 이런 거야. 연립 방정식이 뭔지는 알잖아, 그죠? 미지수도 여러 개, 식도 여러 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둘 다 1차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긴 연립 방정식의 경우엔 무조건 해가 한 쌍인 건 아니에요.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그게 언제였냐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같아. 그럼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둘이 같은 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냥 실수배 한 것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옛날 말로 부정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무튼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는 같은데 C 프라임분의 C가 달라요.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하러 가면 비슷한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해가 없는 이유는 직선 입장에서 보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동시에 방정시킨 건 없고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면 한 쌍의 해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1차의 경우엔 너무 쉬워서 뭐 중학교 때 이런 거보다 구하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1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얘가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냥 단순히 산수하는 건 이제 우리 수준을 벗어난 거니까. 우리가 그 수준을 벗어난 거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연립 2차거든요. 이젠 최고차가 2차의 녀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예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아 가지고요. 좀 연습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1차식을 찾는다예요. 1차식을 찾는다. 합창 한번 할까? 1차식을 찾는다. 최고차가 2차의 녀석이 나와도 우리는 1차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1차 방정식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한 문자로 이루어진 2차식을 만드는 거예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엔 2차식에서 해를 두 개 찾으면 뭐 원래 1차식에 각각 대입해서 해가 두 쌍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1차랑 2차로 이루어진 녀석은 그냥 1차가 있는 거잖아. 바로 대입하면 끝나요. 1차가 없이 2차식으로만 이루어진 녀석들이 있거든요. 2차식 두 개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그런 애들은 이 두 개를 무슨 짓을 해서든 1차식을 찾으려고 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얘가 다가 아니고 몇 가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2차식 쳐다보고 그걸 인수분해를 하래요. 두 2차식이 있대.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해서 그 두 개의 1차식을 각각 다른 쌍이랑 연결해가지고 연립 2차식을 두 번 풀어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1차식을 찾는 것이 포인트다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두 식을 빼버렸더니 알아서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져? 그렇게 1차식이 하나 딸랑 나와? 그럼 그냥 그거 가지고 아무 데나 대입해서 2차식을 푸시면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글로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티가 안 나는데 두 개의 2차식이 있을 거잖아. 둘 중에 누구를 인수분해해야 될지 티가 나요. 뭘 보면 되냐면 상수항을 보면 돼. 상수항이 0인 녀석. 그러니까 뭐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 곱하기 y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상수항 숫자로만 이루어진 녀석. 걔가 없는 거. 상수항이 0인 거. 그 녀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옆에 가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지금 2차식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x제곱 더하기 xy 빼기 2y제곱. 얘는 x제곱 더하기 2xy 빼기 y제곱이 8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2차식을 바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는 0, 상수항 없는 거 있죠.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될 만한 것만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2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다? x 더하기 2y는 0이라는 녀석이랑 x제곱 더하기 2xy 빼기 y제곱은 8이라는 녀석이랑 요거 두 개 엮어가지고 연립방정식 한번 푸는 거고요. 그 다음 x 빼기 y는 0하고 x제곱 더하기 2xy 빼기 y제곱은 8. 얘네 둘이 엮어가지고 또 연립방정식을 한번 푸는 거라고요. 그럼 요건 1차식이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y 넣으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y잖아요. 여기다 다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어서 y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 y가 두 개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대입하면 x도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두 쌍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x랑 y랑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뭐 x 자리에다 y 집어넣으면 되겠네. x 자리에다 y 집어넣으면 또 y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y 두 개 나오겠죠? x도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2차식이 두 개로 나와 있는 경우에 푸는 방법 어차피 뭐 하는 거다? 1차식 찾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 찾아가지고 각각 연립해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밑에 거 바로 보면 밑에 있는 녀석은 상수항이 12라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하기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위에 건 어때? 는 0이잖아요. 얘는 인수분해하기가 편하죠. 그럴 만한 녀석들만 나올 거라고요. 뭐 3x에다 y에 x랑 마이너스 y 뭐 이런 거 엮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인수분해가 된다고 3, 1에 1, 1에 이렇게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3x 빼기 y, x 더하기 y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차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가끔 RPM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가끔 상수항이 0인 2차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수항이 0인 게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건 1차니까 됐고 이런 거 볼까요? 이거 사실 푸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지금 제가 푸는 건 그냥 예를 들려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얘는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거 2차고요. 이거 x 곱하기 y니까 얘도 2차라고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두 개가 섞여 있는 건데 1차식을 찾으려고 보니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는 0이 없으니까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미주야 는 0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3배를 해요. 이렇게 밑에 건 10배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두 식을 빼요. 이렇게.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3y제곱는 0이라는 새로운 2차식이 하나 찾아지죠.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 되지. 3, 1에 1,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니까 3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럼 1차식 두 개가 찾아진 거잖아요. 3x 마이너스 y는 0 이거 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이걸로 할까요? 예. 또 x 마이너스 3y는 0하고 xy는 3 그래서 여기서 두 쌍 나오겠지. 여기서 또 두 쌍 나오겠지. 총 4쌍의 해가 찾아지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 애는 왜 이따위로 풀어본 거냐면 는 0이 없는 2차식이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실수배 해서 빼가지고 상수항을 없애버린 새로운 2차식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1차식 찾는 거다. 1차식을 찾는 거다. 되죠?
그리고 책에 있는 연립방정식 푸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는 누구냐면 여기니? 이 대칭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x, y에 관한 대칭식일 때 이 대칭식이라는 건 뭐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원래 거랑 똑같은 거. 우리 지금 방금 풀었던 거. 이런 거. x랑 여긴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저기 써 있어.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이거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10이고 y 곱하기 x는 3이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x, y가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이랑 달라지지 않는 거. 그걸 책에서 이제 대칭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치환을 한번 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뭐 얘는 u랑 v라고 했는데 손으로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a, b라고 합시다.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치환을 해서 x, y가 아니라 a, b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a, b를 먼저 구해. 그 다음에 다시 x, y를 구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이 더 편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는 아예 예제로 가봅시다. 뭐 이런 거 하나,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하나 할까요? 639번이고요. 대표 문제는 위에 건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로 먼저 볼게요. 위에 있는 식도 x랑 y랑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2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밑에 건 뭐 x제곱 y제곱이니까 당연히 2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거 2차식을 더하거나 빼서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는 0이 있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위에 거 7배 하고 밑에 거 5배 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는 0이 2차식이 될 텐데 그 인수분해 하기가 되게 귀찮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립방정식한테 막 7 곱하고 막 5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x 곱하기 y, x 더하기 y 이런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를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해서 이 두 개의 식을 새롭게 한번 정의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있는 식은 xy에 x 더하기 y를 더한 거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다 그 얘기고요. 밑에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인데 이건 뭐야? a제곱에서 b를 하나 뺀 거죠.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에서 x 곱하기 y 하나를 뺀 거잖아요. 되죠? 얘가 지금 7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x, y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이걸 a, b로 바꿨더니 자연스럽게 하나 1차식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를 쏙 대입하시면 그냥 a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해보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5가 7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 또는 a가 1 이렇게 생겼을 텐데 a의 값이 정해지면 b의 값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위의 식에다 다시 대입해보면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3이고 a가 1이면 b는 6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없던 문자인 a, b를 내가 끌고 와서 푼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x, y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x랑 y랑 더한 게 마이너스 2고 x랑 y랑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A는 1인데 B가 6이네. 마이너스 6이죠. 이거니까. 그죠? 됐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x 더하기 y가 1이면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치 또 다시 1차, 2차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3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긴 거다.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생긴 2차식의 두 근이 x랑 y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해가 x랑 y란 이야기예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누구예요? 3, 1에 이렇게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t가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두 개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랑 3이 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이든지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든지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해가 찾아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칭식의 경우엔 약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몇 번 더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을 더 추천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그냥 위에다 7 곱하고 밑에 5 곱해서 2차식 만들어도 돼요. 그래봤자 복잡하게 생긴 거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책에 있는 방식대로 하시고 그렇게 풀 수 없는 것도 가끔 나와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몇 배 하고 몇 배 해가지고 빼서 해야지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딱 보시고 대칭식이야? 그러면 일단 치환해서 푸는 생각을 하시고요. 치환해서 이 뒤로 푸는 건 뭐 그냥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해보면 옆에 있는 거야. 이거는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유형 14번은 내용이 뭐냐면 641번 문제 같이 보자고요. 대칭식이야. x 더하기 y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그 치환해서 풀어야겠죠?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근데 문제는 저거 원래 풀면 2차식이니까 해가 두 쌍 있을 거거든요. 그죠? 저거를 대칭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야 1차랑 2차야 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다고. 10분 남았어 얘들아. 정신 차리자.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를 넣을 거야. 그럼 x에 관한 2차식이 되거든요. 그럼 x가 두 개 나오겠죠? 그럼 그 각각의 x마다 y도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두 쌍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쌍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애초에 y 자리에 뭘 대입해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 건데 요 녀석이 해를 하나만 가져야 돼요.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었을 때 그놈의 해를 하나만 가져야 y도 하나밖에 없고 한 쌍으로 끝날 거라고요.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걔가 해를 하나만 가져야 돼요. 뭐 보란 이야기다? 판별식 보란 이야기다. 판별식이 0이면 x에 관한 2차식이 해를 하나만 가지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공통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근이라는 건 그냥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근,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근 둘이 겹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통근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각각 해를 찾아서 겹치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건데 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K가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첫 번째 어떤 녀석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보고 얘가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고 치면 fx가 x-알파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파가 해로 있다는 건 넣어서 0 된다는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요 녀석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x-알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fx랑 gx 두 개를 더할 거야. 두 식을 더하면 x-알파가 인수로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둘이 더한다고 얘가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얘네 둘이 빼면 어때요? 얘네 둘이 빼도 x-알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결론이 뭐냐면
얘와 얘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식을 더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걔도 역시나 알파를 해로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두 개의 식을 빼서 만든 새로운 녀석도 알파를 해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알파 넣어서 0 나오는 거야. 알파 넣어서 0 나오는 거야. 둘이 더한 다음에 알파 넣어도 0 나오겠지. 0이랑 0을 더하는 건데. 알파 넣으면 0 나온다고? 알파 넣으면 0 나온다고? 둘이 빼서 알파 넣으면 0 빼기 0이니까 당연히 0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놈이랑 둘이 더해서 만든 새로운 식도 걔를 근으로 가질 거고 빼서 만든 식도 근으로 가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통근을 찾는 방법은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인데 설명하느라고 제가 더하거나 뺀다고 말했지 당연히 빼는 겁니다. 왜 당연히 빼는 거냐면 이거 둘이 빼면 어때요? 1차식이 되거든. 2차식이면 해를 찾기가 귀찮잖아요. 1차식이면 해를 찾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빼는 거지. 빼서 차수를 낮추는 게 편하지.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빼서 밑에 바로 식을 써보면 k-3x 더하기 3-k 이렇게 생긴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게 저 두 식을 빼서 만든 식인데요.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k 빼기 3이고 얘도 k 빼기 3이잖아. 그래서 이걸 k-3으로 묶으면 x-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게 k가 3이든지 x가 1이든지 이렇게 두 개인데 k가 3이면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공통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버릴 거고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x는 1. 이게 누구다? 바로 공통근이다 그 얘기라고요. 빼서 새롭게 만든 방정식의 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당연히 공통근일 거다 그 얘기라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들 중에 누가 공통근이지 생각할 텐데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공통근이어야지 뭐. 그죠? 그래서 요 놈도 1을 해로 갖는다는 얘기고 요 놈도 1을 해로 갖는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1을 대입해 보면 k의 값이 -4라고 나오거든요. 얘가 알파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4를 대입해 보면 얘는 1하고 3을 해로 갖는 녀석이고요. 얘는 1하고 -4를 해로 갖는 녀석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공통근이 1인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근 그러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새로운 식을 만들었을 때 똑같이 공통근을 가질 거니까 그걸로 이제 해를 찾아보시면 되고 이런 k 같은 걸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차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두 식 빼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옆에 뭐 활용 문제인데 뭐 연립방정식 활용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오메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부정방정식까지만 오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유형 18번이랑 유형 19번에 나오는 게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건 사실은 해가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는 거 그걸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여야 돼.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여야 한다고요. 근데 식의 개수가 하나 부족한 거야.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기본적으로는 해를 찾을 수 없는 게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어떤 조건이 딱 달리면 그때는 뭐 꼭 1개라는 보장은 없지만 몇 개가 되든 손으로 셀 수 있어요. 다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아서 못 찾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많은 애들을 찾아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658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래요. 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여도 마찬가지인데 xy 문자는 2개야.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x랑 y가 둘 다 정수다. 이 정수 조건이 붙어 있을 때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뭐냐면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당연히 정수가 되겠죠.
정수 둘이 곱하면 정수가 돼요.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 정수가 되려면 꼭 정수끼리 곱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 2하고 2분의 1은 곱하면 1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쳐다보는 건데 어쨌든 정수끼리 곱하면 정수가 돼요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고요. 한글로 쓰니까 다 똑같지만 오른쪽은 진짜로 그냥 숫자예요. 왼쪽에 있는 정수 곱하기 정수에는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이 식에서 빼기 4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이 앞에 있는 x, y 있죠? 얘네들을 총 동원해서 x랑 y에 관한 식의 곱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빼기 4를 포함해서 아마 찌꺼기 숫자들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 숫자 오른쪽으로 던지시면 돼요. 여기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했는데 이 정수가 꼭 0일 필요가 없어요. 0이 아니어도 되고요. 0인 경우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보시면 2xy 빼기 4x 빼기 3y고요. 저 4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정리만 할 건데 여기 지금 x 여기도 x 있잖아요. x를 묶어. 뭐 2도 있으니까 2x를 묶읍시다. 그러면 y-2 이렇게 생겼죠. 근데 x, y에 관한 곱으로 나타낸다는 건 마치 인수분해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지금 y-2가 있잖아요. 이 y-2라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y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야 마이너스 3y를 다 쓰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6을 내가 그냥 갖다 쓴 거잖아요. 6을 갚아야지. 그리고 빼기 4도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잘라서 보면 왼쪽에 있는 애는 2x 빼기 3이랑 y 빼기 2로 인수분해 되듯이 곱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변은 6이랑 4 더해서 10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애초에 x, y가 둘 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정수지 얘도 당연히 정수지 둘이 곱해서 10이 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 둘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몇 개 없다는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10이든지 얘가 2고 5든지 5하고 2든지 10이랑 1이든지 또는 마일, 마십, 마이, 마오, 마오, 마이, 마십, 마일 이렇게 해서 총 8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8쌍의 해는 여러분이 다 찾으셔야 돼요. 물론 찾아서 정수가 아닌 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x 빼기 3이잖아. 2x 빼기 3이 2야? 그럼 x가 2분의 5거든요. 걔는 정수가 아니야. 얘 버리는 거지. 이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찾은 정수 중에 x, y가 둘 다 0보다 큰 경우만 남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8개를 확인은 해야겠지만 해로 나오는 건 8쌍보다는 적겠지. 어쨌든 무수히 많아서 찾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 또는 자연수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x랑 y를 총 동원해서 왼쪽에 곱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필요한 숫자 마음껏 쓰셔도 돼요. 우변에다 갚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숫자의 곱으로 좀 나타내 보시면 이제 해가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옆에 보시면 이번엔 실수 조건인데 아니 실수 조건은 사실은 조건도 아니지 뭐 당연히 우리는 실수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모양새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이건 당연히 부정방정식이에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면 안 돼 하리나. 이거는요 약간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가 더하기 4가 아니라 만약에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잖아요. 못 찾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해가 무수히 많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딱 더하기 4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해보면 9x제곱이고요. x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 9x제곱이고 6xy거든요.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뒤에 누가 와야 돼요? 이거 뒤에 y제곱이 y지. 그래야 완전 제곱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써보면 누구야?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예요. 얘 뭐다? 3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얘는 뭐다? y-2의 완전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요. 둘 다 0이어야죠. y가 2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그지? 그래서 실수 조건이 나와 있는데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는 0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만 나온다고요. 말했잖아. 여기가 더하기 3이면 1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변에다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래. 세상 많지. 실수인데 정수도 아니고. 못 찾아요. 그죠? 그런 건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를 찾으라고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x랑 y를 찾으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형태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완전제곱이 혹시 눈에 안 들어오면 판별식 같은 거 써보시면 돼요. x를 주인공으로 하든 y를 주인공으로 하든 실수 x나 y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x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판별식이 0 이상이야. 그러면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데 그 녀석이 해를 갖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2차 부등식 하러 가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시고 어쨌든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정수 조건인 경우, 실수 조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정수 조건이 조금 더 어쩌면 까다롭다면 까다로워요. 이게 식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 개를 찾아야 돼서 산수가 약간 귀찮거든. 이제 뭐 그렇게 생긴 것도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얘는 어차피 이렇게 설계된 것만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엄청 비슷한데 2차 함수에도 얘랑 비슷하게 생긴 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x랑 y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걔는 x, y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 최소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라면 얘는 어차피 하나의 값밖에 못 갖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